깎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보령에서 올라왔는데, 안 추워서 너무 좋아요. 추우면 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안 움직였어. 거의, 고양이들도 몸 사이즈가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겨울에. 꿀육수를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갈 때나 저쪽으로 갈 때나 좀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건 우울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고양이들 사료를 저녁에 주기 싫어서 제가 항상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제는 올라오면서 제가 사람이 모르지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밥을 많이 주고 왔거든요. 이 고양이들조차도 어리뚱한 것 같아요. 조금 주다가 많이 주니까. 자, 오늘 마지막 히읗입니다. 다 오셨네요. 자, 시간이 어떻게 헷갈리셨죠? 자, 이응의 공간이 갖게 하고 중앙 점선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고 저는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 위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 그었을 때 여기 공간 있죠. 여기가 같게 하래요.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랑 여기랑이면 같겠네요. 자로 재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보면 제가 이상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 중앙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게 대칭되게 동그라미를 완성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야, 여, 오요, 우유, 이 모두 이렇게 쓰나 봐요. 옆으로 갈 땐 모음 이쪽에 붙겠고 이쪽에도 네, 마찬가지로 이 형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눌려진 느낌? 이건 아래 받침이 올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써보겠습니다. 우울증과는 다르게 저는 죽음을 잘 생각하게 된 게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사는 상황이 좀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랩과 두 번째 랩이 있고, 그 다음 안녕을 썼을 때, 이 공간이 갖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조금 멀어졌죠. 제가 또 가까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면 느낌이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미간이 좁은 것 같은 느낌이. 좀 과장해서 쓰자면. 네. 그리고 첫 번째 획은 뭘까요? 획은 첫 번째 여기와 여기 사이에 비율을 딱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여기와 여기 비율이 같지 않으면 몇쯤 와야 되거든요. 뭐라고 썼어요? 얼마나 너무 붙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간격, 미간 사이를 생각 안 하고 썼는데, 네, 굳이 구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써볼게요.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어머님. 마지막 시간이. 빨리 쓰고 세배봉투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간사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기초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기초는 마지막입니다. 음, 침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네네. 받치며, 그렇죠. 침이 들어가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첫 시간은 정말 이거 자음 쓰기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참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결과물이 없으면 지루해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받침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냥 우리가 윗두리를 입고 거기에 맞는 바지를 고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백, 두 번째 백, 구절을 쓰시는데 이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미간이 가깝다. 이것만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하지만 이렇게 간격이 같게 될 수 있으면 쓰라고 아까 설명이 나왔고요. 음, 연고지를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더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간 사이를 간격을 같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14일 동안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일단 쓰고 균형이 안 맞는 거 제가 지워가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죠 여기도 길게 쓰시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재승이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혀자가. 참고만 해야지 흉내 내려고 하면은 이게 한두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원고지 그림 기준을 잡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씨를 조금 더 다듬는 시간? 그냥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신이 써오던 그 필체의 습관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야, 혼서, 호효, 호,
음,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 간격이랑 지금 여기 간격이 맞지 않으니까 글씨가 이상해 보여요. 맞춰서 간격을 맞춰서 여기와 여기 간격 맞게. 글씨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비율을 맞춰준다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거. 우리 몸도 잠에서 깨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글씨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쓰는 글씨들은 균형을 잘 못 잡아요. 너무 획이 긴 것 같아요. 호수가 또 작네. 하샤, 허여가 너무 커서. 예지가 나면 고치지 않고 쓰고, 봉투로 쓰도록 해야 되죠. 시간은 남지 않은 거. 음, 근데 선생님, U자는 그 밑,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반듯하게 써도 글자가 약간 삐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저는 쓰면 어떤 글자가요? U자, 그 유자요? 받침, 그 숫자는 숫자, 아, 그 이거요? 받침 밑에 그 U자가 네. 반듯하게 써놓으면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계속 저는 들더라고요. 음, 별로 도움 안 되는 말씀. 그거, 많이 쓰셔야 그거 돼요. 그 어떻게 자세가 하면, 내가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듯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수평 관계를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하게 약간 쓸 때 저도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화면 때문에 이렇게 해놔서 되게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된 각도가 내가 쓰기가 편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여서 노트를 약간 꺾으시는 게 쓰기가 편하시고요. 저희 이제 애 중에 한 명은 왼손잡이 이렇게 하는 왼쪽으로 노트가 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각도가 90도여야 뭐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면 훨씬 좀 편안하게 써지더라고요. 힘줘서 쓰시거나 힘이 들어가니까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고 좀 더 많이 쓰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많이 쓰시면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적당히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에 무리하게 막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야 오래 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오래 쓴 거거든요. 하루 뭐 1년 이렇게 썼던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아마 목적 선생님은 의식을 몇 가지고, 년을 쓰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은 몇 년을 쓰신 거잖아요, 지금. 몇 년은 아니고요. 이제
좀 있으면 2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목적을 갖고 제가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못 썼을 텐데, 그냥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이제 그걸 잊어버리려고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 접근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써야지 이거보다. 정말 싫다. 삶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이제 그 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이 시간이 되게 글씨를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시고 그 시간 빨리 안 되니까 화도 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좀 무념무상으로 전원해서 좀 반듯하게 쓰는 결과물을 가졌지 싶어요. 회, 화, 지워졌군요. 네. 선생님은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저요? 하신다고 그림 못 그러던데, 그려요, 스님. 그래요? 네, 저 그림 잘 그리고 싶죠. 근데 그림은 저희 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좀 굳이, 전에 네, 그, 저기, 스티커, 그, 네네, 크리에이터 그거 강의 있었는데, 거기에서 네. 선생님이 손김복년 선생님 그림을 잘한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광고로 쓰셨나 본데, 저 그림 못 그리고요. 그 제가 스티커, 그때 7번방에 있을 때, 이제 그 수강생 모으셔갖고 그걸 하셨는데, 제가 오죽 그림을 못 그리면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아까우니까 뭐든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저도 그림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영역이 아닌 거를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되고, 선생님도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수강료 대비 지도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는데 너무 제가 못해가지고 저 선생님 그냥 저는 원고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원고지를 써서 그거를 스티커를 출시했거든요. 음, 사실은 제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고 어, 모르겠어요. 제가 틱톡 스티커는 인생 선배님들이 괜찮으실 거예요 했던 거는 그래도 육아나 가정 살림에 있어서 지금 한참 어린이 키우는 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못해요. 아직 벌려놓은 일도 많고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 글씨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거기다 투자를 해야 투자를 돼요.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시간 여력 자체도 없고 제가 조금 번쩍번쩍 이러는 세상에 부적응한 것 같아요. 화려한 세상에 부적응이다 보니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아직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금 웹3 같은 경우는 돈 되다 막 우르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잖아요. 좀 거품이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막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든지 지금 다 어렵더라고요. 없는 감각, 감각을 막 찾아내니까. 감각보다 선생님의 그 방향성을 아직 못 찾으셔서 그럴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있는데 그거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쳐다보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미술 특성하고 나오셨고, 이제 계속 전공을 하고 20년 넘게 그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제 쏟아부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 경지에 따라가려면 비교가, 저는 그래요. 재주가 정말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해서 그 지경 이제 이 시간까지 왔다 그러면 또 그건 다른 문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물만 보고 그 사람이 들인 시간, 에너지, 뭐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이렇게 많이 저희 이제 스티커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림에 재능이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죠. 싶었는데 그것조차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해놓고 있잖아요. 몇 명이 스티커를 출시해서 이것도 그 선생님의 스펙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른 수업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 내 영역이 아니구나. 저희 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저한테.
하던 거나 해, 막 이렇게. 하던 거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성형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희 딸이 그러는 거죠. 돈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나이가. 지금 취미 활동할 나이는 아니잖아, 저한테. 걔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제가 그 시즈나 쌤한테 그 스티커를 배워서 오지큐? 제가 출시해서 그 스티커가 막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우는 것과 이게 경제 상황도 다른 거예요. 돈 수입이나 이런 거는 약간 다른데 저는 그게 있었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제 딸을 들들들 볶아가지고 걔는 좀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스티커를 카톡 이모티콘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걔를 계속 볶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수업이나 이제 전공을 한 건 아닌데 스티커를 그래서 이제 저는 스티커 네이버 해고 걔는 카톡에다가 그래서 하나 이모티콘을 완성해서 냈죠. 그럼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글씨를 배워서 아이가 있으면 그리고 손주 손자가 있으면 이렇다더라 이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못 그리지만 저도 상상력은 좀 있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고. 정말 얼마나 많은 창작자들이 하고 있는데 다 영원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비관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저의 사고를 걔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 아이의 사고를 제가 가지면 훨씬 더 세상 살기가 편할 텐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늘 철없는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참 꿈도 많아서 좋겠어. 저한테. 선생님이 그 소리 들으면 저는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어우, 아유, 이해해요, 선생님. 그래서 걔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빼는 소리만 하니까. 아이고, 참. 이해를 못하죠. 절 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잘 듣지도 않아요. 경청 능력이 없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편이어서 남들이 보면 되게 음, 사이가 안 좋은 줄 알더라고요. 사이가 나쁘진 저는 딸이 않은데. 딸 있는 집들이 되게 부러워요. 네? 서로 공감이 잘 딸이요? 되더라고요. 아우, 딸 제가 있는 집.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딸도 딸 나름이에요. 그래도요, 네. 아무리 싸우고 어떻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르더라고요. 서로 이해하는 면이 다르니까. 저는 되려 공감이. 아들들이랑 딸이 저는 나이 친한 것 같아요. 먹으면, 딸이 나이 제, 먹으면 틀리거든요. 제가 좀 그 중성적인 성격이어서 더 아들이 편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막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제 성격이. 아, 있었고요. 어머나,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또 메시지가, 어머,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그럼 빨리 이거를 접고, 세배봉투 말씀드릴게요. 왜 다음 달에도 챌린지를 할 거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단톡방이나 이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단톡방에다가 글씨 하나씩 써서 올려주세요. 그냥 보고 쓰게. 이렇게 아, 써라. 이거요? 네, 일단 쓰고 제가 대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붓펜의 기능이랑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 글씨가 좀 거칠고 획을 한 번에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성 하기에는 글씨도요. 글씨를 쓸 때는 얘가 그러니까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삼국기는 충분히 하셔서 이걸 내리긋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네, 글씨 쓰실 때 변화를 주려면
그러니까 이 면을 쓰셔야 돼요. 두 면. 눕혀서. 이렇게 해서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통일감은 줘야 돼요. 가로에도 내가 가르게 쓸 거다. 세로 여기는 굵게 쓸 거다. 그럼 누르세요. 가로에 또 얇게, 세로에 누르고, 그다음에 니은도 나는 그냥 굵게 쓸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천천히 모양 내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신다든지, 웃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쓴다, 이렇게보다 그린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조그맣게 또는 크게 할 거면 크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건강하게.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주제요? 중심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건강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건강, 이거를 그리고 작게 써요. 작게 쓰실 때 세우세요. 세우면 가늘고, 눕히면 굵게 나오거든요. 하게. 제 스타일은 이렇게. 건강, 또는 옆으로 가도 돼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오래, 오래 사세요. 이 문장을 제가 보고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저희 시 고모님이 98살 되신 분이 계셨어요. 2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명절에 오셨는데, 아, 고모 100살까지만 사시고 그러니까 고모가, 야, 이 새끼야. 나 2년만 살다 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했었죠. 되게 건강하세요. 100살 넘기셨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항상 제가 카톡방에 추가서 올리기는 할게요. 항상도 보시면 항상 히읗을 아까처럼 이렇게 눈썹 그리듯이 이렇게 음, 상. 이어쓰기가 아직 어려워요. 처음에 쓰시면 그렇죠. 그럼 그냥 귀엽게 동그라미 쓰세요. 상. 약간 리드미컬하게 쓴다 치면 항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 아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좀 귀여워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도 중심어가 항상인지 웃으면서인지 그러면 우자를 크게 쓰는 거죠. 또 동그랗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약간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이게 하트인지 이응인지 모르겠네. 그럼 다시 이렇게 웃는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치워 뜨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실 수도 있고요. 웃으면서 지내주려. 항상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항상을 크게 쓰는 거죠. 이런 두께가 안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먹을 찍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해서 이게 파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항상.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파는 하자. 먹물, 이게 지금, 파는 네? 먹물, 파는 먹물, 네, 네, 먹물이 파는 파는 먹물. 먹물이에요. 네, 벼루를 갈아서 할 줄 알았는데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항상 사이에 동그라미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율처럼 맞추시면 돼요. 우, 무슨 양사.
구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켈리는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보면 남들 쓰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웃으면서 지내세요. 이건 그냥 노멀하게 쓰고. 그래서 이럴 때 주인공은 항상 웃으면서 얘가 주인공.